범죄에 살아남는 법, 흔글, 흔남, 흔여 이런 말을 들어보았는가? 흔한 글, 흔한 남자, 흔한 여자. 평범하고 별 재주 없이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 중에 하나가 바로 나다. 나는 나 스스로를 범죄라고 생각한다. 범죄는 항상 노력을 해야 한다. 왜냐하면 특별히 내세울 게 없기 때문이다. 천재들은 생애에 어떤 것들이 뚜렷하기 때문에 특별한 노력을 하지 않아도 그의 천재성으로 인해서 많은 성과를 낼 수 있지만 평범한 범죄들은 그렇지가 않다. 끊임없는 노력의 탑을 계속적으로 쌓아가야 한다. 그렇기 때문에 시간이 많이 부족하고 성실은 그들의 모든 것이다. 나는 오늘 점심 먹을 시간이 없어서 15분 동안 밥을 먹었다. 왜냐하면 빠르게 먹어야만 했기 때문이다. 그 시간들을 빠르게 보내야 나머지 시간들을 완성할 수가 있었고 막힘없이 일을 처리할 수가 있었다. 매일매일 부지런히 노력하고 준비하고 애쓰는데도 성과는 많이 약하다. 왜냐하면 범죄들의 재주는 그렇게 크지 않기 때문에 성과로 연결되는 것이 큰 것이 되지 못하기 때문이다. 나는 밥을 먹으며 요리를 하며 한 번도 오디오를 듣지 않은 적이 없다. 뭔가를 계속해서 듣는다. 시사, 정치, 역사, 문화, 언어. 내가 공부할 것은 무궁무진하다. 왜냐하면 가방끈이 짧은 범죄들은 매일매일의 지식을 얻어야 그나마의 평균 정도에 이를 수 있기 때문이다. 범죄는 드라마를 볼 여유도 없다. 왜냐하면 드라마를 보다 보면 시간이 많이 부족하고 알 지식들은 적어지기 때문이다. 나는 다큐를 보는 걸 좋아한다. 왜냐하면 시사 다큐를 보는 것이 즐겁기 때문이다. 세상이 돌아가는 순리나 그 안에서 벌어지는 일들, 그리고 사람들의 생각들을 아는 것이 나는 참 좋다. 오늘도 볼 것이 많기 때문에 나는 하루를 아직 마무리하지 못했다. 매일 나는 하루의 마무리를 새벽 2시 반 정도 되는 것 같다. 그때까지도 공부하고 읽고 배우고 듣는 활동은 계속되어진다. 왜냐하면 나는 범죄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내가 믿는 한 가지 문장이 있다. 계속 꾸준히 노력하는 범죄는 언젠가 노력하지 않는 천재를 앞서게 된다. 정육점 아가씨? 우리 동네에 미소가 참으로 아름다운 정육점 아가씨가 있다. 나는 그녀가 나에게 귤을 준 것이 계기가 돼서 내 책을 한 권 선물로 주었고 그녀는 내가 갈 때마다 빵긋 미소를 지으면서 내가 쓴 책 안의 주인공에 대해서 나에게 이야기를 해준다. 그 책을 다 읽은 것 같았다. 나는 책을 선물로 주는 걸 좋아해서 내가 좋아하는 책 10권을 사서 선물한 적도 있고 또한 내가 쓴 책도 여러 명한테 선물한 경우도 있었다. 그런데 그 책에 대한 내용을 내가 직접 들은 적은 단 한 번도 없었는데 그녀는 그 책을 정말로 읽은 것 같았다. 주인공에 대한 이야기를 내가 갈 때마다 하는 것이었다. 난 그녀가 너무 고맙고 사랑스러워서 나도 모르게 언제 차 한잔 할까요? 라고 얘기를 했고 그녀도 좋다고 했다. 나는 그녀와 내가 책에 대해 얘기할 수 있으면 참 좋을 것 같다. 나는 그녀와 만났을 때 결혼은 했어요? 라고 물어본 적이 있는데 돈 없어서 못했어요. 란 대답을 들었다. 사실 내가 지은 연애소설은 돈 때문에 결혼을 못하는 한 여자 그리고 가정의 상처 때문에 결혼을 하지 못하는 한 남자의 이야기이기 때문에 그녀가 그 책을 읽으면 참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 선물로 준 것이었다. 나는 이 책을 지은 이유가 결혼에 대한 소망을 갖는 사람들이 많아졌으면 해서 책을 썼다. 돈이 없어서, 상처가 있어서, 그리고 지난 사랑에 대한 상처를 극복하지 못해서 결혼을 포기하고 있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다. 하지만 그 모든 어려운 상황에도 불구하고 결혼은 해볼 만한 가치가 있는 아름다운 것이라고 나는 믿는다. 나는 내가 지은 책으로 독서 모임을 하는 꿈도 꾸고 있다. 그리고 언젠가 이루어질 것을 믿는다. 잔액이 부족합니다. 내 학생들의 선물을 사주기 위해서 문방구를 찾아갔다. 아이들이 갖고 싶어하는 걸 적어서 그것에 맞는 물건을 사기 위해서였다. 근데 내가 가게 주인과 잠시 담소를 나누고 있었는데
얼굴이 하얗고 예쁜 아이가 문방구에 들어왔다. 그리고 2개의 물건을 골랐는데 그리고 우선 카드를 내밀었다. 사장님은 계산을 해주셨는데 잔액이 부족하다라는 이야기를 하자 아이는 당황스러운 표정을 짓더니 물건을 하나 내려놓고 다른 하나의 물건만을 들고 나가려고 하였다. 그게 갖고 싶니? 아줌마가 하나 사줄까? 그러니까 아이는 부끄러운 듯이 그래도 돼요? 라고 질문하였다. 그래도 돼. 그리고 나는 그 물건을 사주었다. 아이는 고맙다고 인사를 하고 나갔다. 나는 아이가 너무나 예뻤다. 나는 오늘 개인적으로 좀 힘든 일이 있었는데 그 모르는 예쁜 아이에게 선물을 사주는 그 작은 한 가지 행동으로 인해서 내 마음에 많은 힐링이 되는 것을 느꼈다. 주는 것은 받는 것보다 행복하다. 이리 좀 와봐. 지나가다가 한 할머니가 허리를 굽혀가면서 파지를 줍고 계신다. 지갑을 뒤져보니 겨우 8,000원이 있었다. 할머니! 하고 내가 먼저 부른다. 할머니께서 이리 좀 와봐! 라고 부르신다. 뭔데요? 라고 내가 물어보니 할머니께서 어떤 물건을 보여주시는데 그것들은 전부 라면이었다. 컵라면도 있었고 일반 라면도 있었다. 글자가 작아서 보이지 않았기 때문에 나에게 날짜를 봐달라고 하는 것이었다. 2023년 11월 28일까지의 라면이었다. 한마디로 유통기간이 한 달도 훅 지난 것이었다. 할머니 그거 드시지 마세요. 제가 돈 드릴 테니 이걸로 사서 드세요. 아니야, 라면은 먹어도 괜찮아. 오늘 저녁에 뭐 해야지. 내 돈 받으시고 할머니는 고개를 숙여서 복 받아! 라고 인사를 하신다. 별로 춥지도 않은 날이었는데 할머니는 노안으로 눈물을 흘리고 계셨다. 나는 너무 속상한 마음이 들어서 길을 걷다가 은행에 들려 현금을 찾았다. 그리고 몇 블록을 걸어 돌아오는데 수면 바지를 입은 어떤 머리 하얀 할머니께서 쓰레기를 뒤지고 계신다. 너무 체형이 말라서 나도 모르게 10,000원을 드렸다. 감사합니다. 라고 말씀하시며 지나가셨다. 집에 돌아와서 어저께 국수를 잘못 삶아서 맛이 극도로 없어 가족조차 안 먹어 남겨둔 맛없는 비빔국수를 깊은 생각을 하면서 먹었다. 그냥 오늘은 저녁 맛없는 음식을 먹어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들었기 때문이다. 내 이웃들의 초라하고 형편없는 식사를 생각하면서 마음이 너무나 아려왔다.